자, 리미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리미터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리미터 회로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로. 자, 리미터 회로는 뭐 제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뭘 제한하는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전압을 제한을 합니다. 전압. 자, 전압이 특정 값 이상이면 제한하기도 하고 특정 값 이하면 제한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한 회로는 단방향으로 전압을 제한하는 회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로를 보면 다이오드가 중요한데요. 다이오드가 두 개가 병렬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정확하게 한번 표현하면 양방향 리미터입니다. 양방향. 자, 방향 두 곳으로 전압을 다 제한을 하는 회로라는 겁니다. 양방향이라는 것은 방향이 두 개라는 건데 플러스 전압 방향하고 마이너스 전압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이 두 곳을 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 리미터가 됩니다. 양방향 리미터를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는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이오드의 모델을 우리가 봐야 될 건데요. 이 다이오드의 모델을 자, 우리가 뭘로 볼 거냐라는 거.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방향 리미터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양방향 리미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 다이오드 모델은 복잡한 것부터 간단한 것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이 리미터를 해석을 할 때 간단한 constant 볼티지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constant 볼티지 모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이오드를 전화번호로 그냥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전화번. 얼마짜리? 이건 뭐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온 볼티지,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한 전압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0.7V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켜진다고 하면 0.7V짜리 컨스턴트 볼티지로 교체를 해서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 다이오드 해석 절차를 여러분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이 다이오드 해석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전류를 0이라고 놓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가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이오드 해석할 때는 회로 이론하고 다르게 if 구문이 꼭 들어갑니다. 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다이오드의 모델이 바뀝니다. 그래서 if 구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if 구문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이 다이오드의 모델을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라 해서 항상 다이오드가 0.7V인 건 아닙니다. 전압이 항상 0.7V라고 하면 다이오드가 아니고 배터리잖아요. 전압원이 될 건데 자, 그래서 이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라 하더라도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전압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회로가 끊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모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모델을 할 때 if 구문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온 볼티지보다 크면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이오드를 그냥 0.7V짜리 전압원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온 볼티지 0.7V보다 작다고 하면 이 경우는 회로를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오픈은 한다는 건 회로를 개방, 그러니까 끊어준다는 뜻입니다. 회로를 끊어줘서 계산을 하면 된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이오드에 전류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이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받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을 알았으면 요 다이오드를 등가 모델로 바꿔줘야죠. 자, 등가 모델로 바꾼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회로 해석법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자, 이 어떤 다이오드 회로든지 다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복잡한 모델 중에서 간단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해석하려고 보니까 일단 회로 분석부터 해야 되잖아요. 회로 분석할 때 다이오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지금쯤은 여기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의 화살표가 이제 전류 방향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전류 방향으로 보여서 전류가 D1 쪽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그럼 걸리는 전압은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화살표를 보고 아는 겁니다. 화살표는 수동 소전인 경우는 항상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D1 다이오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D2 다이오드를 보면 D2 다이오드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이오드를 연결을 할 때 D1하고는 반대로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밑에서 위로 흐르죠. 자, 밑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위가 플러스인가요? 밑에가 플러스인가요? 당연히 밑에가 플러스가 됩니다. 위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이오드의 전류 방향을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D1 다이오드는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를 수가 있고 D2 다이오드는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다이오드는 리미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미터 회로라고 하는 거는 다이오드가 부하 쪽에 달려 있습니다. 출력을 재는 쪽이 부하라고 하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이 부하 쪽에 다이오드를 달아 놓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리미터, 전압을 제한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리미터 회로를 해석을 하는 쉬운 방법은 자, 다이오드가 언제 켜지는지 보면 됩니다. 자, 다이오드가 켜지는 거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 D1이 온 되는 조건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D1이 온이 되는 조건. 자, D1이 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전압원이 달려 있죠. 전압은 얼마짜리입니까? 자, 전압은 400mV짜리 전압원을 갖다 달았습니다. 근데 방향이 또 중요해요. 방향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가 되도록 전압원이 달렸는데 자, 요게 전압이 얼마라고요? 0.4V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요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해서 전압 VE는 얼마가 돼야 될까를 확인하는 게 D1 다이오드의 온 조건입니다.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이오드가 켜지는 조건을 또 봐야 되겠죠. 자, 다이오드 켜지는 조건은 0.7V 이상이면 다이오드가 켜집니다. 자, 여기 회로에는 접지가 없는데 밑에가 접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0V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선 연결된 부위는 다 0V입니다. 여기가 0V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압원은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0V는 높고 마이너스 쪽은 낮은데 얼마만큼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마이너스 0.4V만큼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이 DC 전화번이 반대 방향, 우리가 보는 전화번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를 알면 0.4V가 다이오드 밑에 쪽에서는 떨어진 상태로 걸린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오드에 N이 요 위치잖아요. 요 위치에 전압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0.4V입니다. 그럼 위를 보면 요 위는 전압이 어떤 겁니까? Vin이죠. 근데 조심할 부분은 현재는 원래 저항이 R1만큼 있어줘야 되는데 요 R1이 없다 생각하고 R1 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해서는 위에 V인 전압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는 게 다이오드 D1을 켜는 조건이 될까요? 요걸 알려고 하면 자, 여기에는 전압보다 여기에 있는 전압이 높으면 되잖아요. 얼마만큼 높으면 됩니까? 0.7V 만큼 높다고 하면 Vin은 다이오드 D1을, 얘가 D1이니까 D1을 켜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전압은 한번 보면 자, 밑에 있는 전압은 마이너스 0.4V였기 때문에 이 차이가 0.7V 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전압은 플러스 0.3V가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쪽 전압 빼기 마이너스 쪽 전압인데 자, 플러스 쪽 전압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쪽 전압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0.4V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실제로는 V 플러스에다가 0.4를 더한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V 플러스는 0.7V일 필요가 없고 0.3V가 되더라도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0.7V가 되는 거죠. 그래서 D1이 ON이 되는 조건을 구했습니다. 자, V인 값이 0.3V보다 크면 이 다이오드는 켜집니다. 근데 D1 다이오드가 켜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D1 다이오드가 켜지면 자, 여기 있는 D1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면 자, D1 다이오드를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로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0.7V짜리 DC 전화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전화번이 있는데 이 전화번은 밑에가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라서 0.4V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마이너스까지 이 전압을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이 전압이 최종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출력 전압 기준으로 보면 0.7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0.4V가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전압을 일관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Vout은 위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관되게 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럼 0.7V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관되게 갔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라고 해주면 되고 근데 밑에 있는 0.4V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최종 출력은 얼마가 나오나요? 0.3V가 나옵니다. V인 값이 0.3V보다 커지게 되면 출력 전압은 0.3V만 항상 나옵니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리미터로 작용한 거죠. 자, 플러스 방향으로는 0.3V보다 출력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회로입니다. 자, 그걸 만들어 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D2회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D2회로.
D2 회로도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자, D2 회로가 켜지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자, D2 회로가 켜지기 위한 조건. 자, D2라고 하는 다이오드가 온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이 경우도 다이오드를 봐야 되는 거죠. 다이오드를 보면 이번에는 다이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전압은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다이오드가 언제 켜지는가 봐야 되는데 일단 전압은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4V가 걸려 있고요. 이 다이오드는 만약 켜지게 되면 밑에가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로 해서 켜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게 접지가 밑에 있다고 생각해서 추적을 해 봅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예요? 접지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0V가 되고 DC 전압원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전압이 얼마만큼 높습니까? 0.4V보다 높으니까 요 지점 전압은 0.4V가 됩니다. 근데 요 지점은 0.4V인 동시에 다이오드에 P형이 연결되어 있는 V죠. P형. 그럼 이 P형은 N형보다 전압이 얼마만큼 높아야 돼요? 0.7V보다 높으면 되죠. 그러면 이 다이오드 D2가 켜지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요 전압이 얼마가 돼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0.3V가 돼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게 다이오드의 전압은 뭐라고요? 플러스 쪽 전압 빼기 마이너스 쪽 전압입니다. 플러스 쪽 전압은 P형이 있는 곳, 마이너스 쪽 전압은 N형이 있는 곳입니다. P형이 있는 곳 전압이 얼마였다고요? 0.4였고 마이너스가 있는 쪽 전압은 사실은 뭐예요?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이니까 요 입력 전압이 얼마 정도 들어와서 얘가 0.7V보다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다이오드의 입력 전압은 마이너스 0.3V보다는 더 작게 들어오면 D2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D2 다이오드가 켜지는 조건은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0.3V보다 작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전압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아져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출력 전압은 전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0.7, 여기가 0.4 이기는 하지만 전압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재게 되면 일관되게 재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걸리는 상태죠. 그래서 전압이 마이너스 0.7V가 되는 거고 우리 출력으로 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0.4V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럼 출력은 마이너스 0.3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0.3V보다 작게 되면 출력은 예외 없이 그냥 마이너스 0.3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전압은 아무리 커지더라도 출력은 딱 제한됩니다. 얼마로? 마이너스 0.3V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전달함수 형태로 한번 그려보면 자, 입력이 들어올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은 뭐라고요? 0.3V하고 마이너스 0.3V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0.3V보다 입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면 출력은 그냥 0.3V 고정입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이 0.3보다 크면 출력은 상수로 0.3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우리 계산을 했죠. Vin이 마이너스 0.3V보다 이제 작게 되면 출력 전압은 항상 0.3V, 마이너스 0.3V만큼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0.3V. 그럼 이 중간 어떻게 되나요? 이 중간.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자, 0.3V보다 큰 경우에 Vout은 0.3V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자, D1이 ON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V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 경우는 D2가 ON이 됐기 때문이죠. 그럼 이 중간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 중간은 D1이 ON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OFF가 됐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고려하면 D2도 ON이 안 됐기 때문에 D2는 OFF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 전압을 한번 봅시다. 이 사이 전압을 보면 자, D1도 켜지지 못했고 D2도 켜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D1, D2는 어떻게 하라고요? D1, D2는 회로를 끊어주면 됩니다. 회로를 끊어주게 되면 V인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자, V인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출력단이 끊겼고 D1도 끊겼고 D2도 끊겼습니다. 그럼 전류가 흐를 길이 없으면 사실은 뭐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입력에 걸어준 전압이 저항을 통과하더라도 전압가가 없기 때문에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입력과 출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뭐. 그죠? 입력과 출력 관계는 차이가 날 게 없기 때문에 Vin하고 Vout은 똑같이 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Vin이 0이면 Vout도 0이 되도록 직선으로 전달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얼마를 쓰는 겁니까? 입력은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 사이만 쓰도록 전압을 아주 약하게 제한을 시켜주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고 이 회로를 다이오드로 스파이스로 그려서 우리 예상대로 특성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퀵스튜디오를 띄워서 한번 회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하나 있었고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었죠. 이번에 자, 다이오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이 두 개가 또 있었어요. 입력도 있으니까 입력도 하나 있고 자, 요게 우리 회로입니다. 회로인데 그림을 이제 우리 회로 도면하고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 회전시켜서 요 회로를 우리 회로 도면이랑 이제 동일한 모양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1 저항은 1kΩ으로 그냥 할게요. 우리 책에는 이 저항이 얼마인지는 없는데 그냥 1k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자, 밑에는 저항이 전압원이 뒤집어서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전압이 얼마였습니까? 0.4V였죠. 0.4V였는데 어디가 플러스가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어디가 플러스가 어디가 마이너스냐 라는 거 여러분이 봐야 되고 자, 그 다음 다이오드 보면 얘는 밑에서 위로 와야 되고 자,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원은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서 1V가 아니고 0.4V로 이제 바꿔줍니다. 나머지 선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고 자, 여기도 연결하고요. 요게 다시 전화번하고 연결이 돼 줘야 되는 거고 접지는 우리 밑에 연결하도록 돼 있었죠. 자, 이게 우리가
좀 전에 해석했던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 그 DC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DC 시뮬레이션을 하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5V에서 5V로 변할 때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와 R1을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에 가서 볼티지 프로브를 하나 달고요. 커런 프로브도 하나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얘는 CD라고 하겠고, 얘는 V out으로 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없기 때문에 CD보다는 Cin이 좋겠네요. 입력 쪽에서 흐르는 전류.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Vout 프로브는 한 곳만 연결됐으니까 나머지 한 곳 접지. 접지를 해놓으면 어떤 뜻입니까? 얘가 사실 밑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됐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파라미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즈에 가서 파라미터 수입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한번 돌려보는데, 자, 여기에 있는 입력값, 입력 전압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퀘이션을 하나 갖고 와서, 자, 요 값을 뭐 Vin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Vin으로 정의해서 기본값은 뭐 1V로 해 놓죠. 그래서 요 Vin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쿡 스튜디오는 이퀘이션에 있는 변수명하고 파라미터 수입에 있는 변수명이 같아도 문제없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옛날 버전 퀵 스튜디오 말고 퀵스를 사용한다면 여기에는 이퀘이션 이름이 파라미터 수입에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퀘이션을 빨간색으로 해서 디액티베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퀵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퀵 스튜디오에서는 이퀘이션에 있는 변수명하고 파라미터 수입에 있는 변수명이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버그였는데 퀵 스튜디오가 최신이라서 이 버그는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한 0.1 정도로 해서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V에서 플러스 5V까지 포인트는 101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나 리미트로 할까요? 자, 리미트로 저장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Vin 값을 이제 바꿨는데요. 자, 여기 하고, 자, Vin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보면, 자, 출력이 바뀌어야 되는데 0.3V가 그대로 나왔네요. 연결 안 된 부분이 있나? 문제가 되는 게 여기 Vin을 회로에 써줬어야 되는데 회로에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DC 전압원 입력을 Vin을 해주고 파라미터 수입을 돌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우리가 좀 전에 손으로 계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손으로 계산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을 보면 0.3V에서 딱 리밋이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 외로는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씩 이제 전압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0.4V를 넘어가진 않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0.3V가 우리 계산값인데 그것보다 약간 크게 이제 나왔고,
입력값이 0.3, 한 0.3, 0.4 이 정도 범위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하지만 그걸 넘어가면 리밋이 되는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전류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류 한번 보면 전류는 어떤가? 자, 전류를 보게 되면 자, 전류는 자, 입력값이 확대가 되려나요? 여기가 확대하기는 좀 어렵네요. 자, 요 값을 한번 보면 프로퍼티 하면 되려나? 여기서 요걸 조금 한번 우리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y 값을 한번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V만 하더라도 요 근방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고 있지 않고요. 요것만 살짝 벗어나면 전류가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에서도 다이오드 전압이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 사이가 오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다이오드 D1, D2가 다 끊어져서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둘 중 하나가 켜져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여기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부분과 시뮬레이션한 부분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할 때 어떤 가정을 했나요? 선형으로 간주했죠. 하지만 이 스파이스는 지수함수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결과랑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결과하고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계산한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